네,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학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림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실 사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정호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고, 저희 김창원 선배가 여기서 이제 실험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여기선 저온실이어가지고 뭐 단백질 뽑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생물학 실험실이면은 굉장히 뭐 아주 익숙한 이제 뭐 광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이 조금 좀 다른 연구실하고 이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 이제 저희 한 4개 정도 여기 방이 있고요. 각 방은 이제 문을 닫으면 암실이 돼가지고 이제 좀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좀 저희가 이런 현미경들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현미경 회사 그런 에서 이제 현미경 완제품을 저희가 가져와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실험 현미경 자체는 이제 저희가 사지만 나머지 부품들은 저희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설계하고 조립을 해서 어떤 새로운 거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무슨 현미경이라고 부르냐면은 단분자 자기집게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현미경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그 현미경 샀다라고 하는 파트는 여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익숙하신 광학 현미경인데,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덧붙인 것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자석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자석을 저희 왜 해놨을까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자석이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자석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물학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저희 샘플이 놓여 있는 부분을 좀 더 여기가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미경에 렌즈가 있는 것이고요. 뭐 잘 아시는 뭐 이제 이제 학교에서도 보신 이제 그 커버 슬립, 유리 기판입니다. 근데 거기 위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가 조금 특이한 건데요. 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실 같은 게 하나 있고 끝에 이제 입자, 뭐 구슬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 실이 뭐냐면은 이종호 교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해주신 DNA입니다. DNA. 근데 저희는 DNA를 무슨 이렇게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요새 DNA 자체를 어떤 쓰는 공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거에 아주 기본적인 걸로 DNA를 한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고무줄처럼. 그래서 그 DNA 한쪽 끝은 요 유리 기판에 붙이고, 나머지 한쪽 끝은 저 구슬을 붙여놓습니다. 저 구슬은 한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저희가 이제 저거는 구입을 해서 쓰는 이제 구슬인데, 저 구슬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철가루, 저희 예전에 실험해봤던 철가루여서 이 구슬은 자석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뭐 너무 간단한 실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뭐 너무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저 구슬이 이제 자석 쪽으로 더 끌려가는 힘이 강화되게 됩니다. 반면 자석을 멀리 하게 되면 저 구슬에 인가되는 힘이 약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유로 저걸 자기 집게다, 이게 직접 이제 저희가 핀셋으로 짚고 이렇게 찝었다 놨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팽팽하게 저거를 끌어당길 수가 있고, 반면 자석을 멀리 하게 되면은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럼 뭐 아무 자석이나 이렇게 뭐 문방구 가서 사셔가지고 이제 하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는 뭐 그걸 뺐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10, 20 있고, 여기 피코뉴턴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예,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준의 힘을 내줘야지만이 분자가 느낄 수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쓰는 아까 그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은 네오듐이라고 일본 과학자가 개발한 지상에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한 연구 자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연구 자석을 가까이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mm 이하로 가까이 해야지만이
요 3마이크로짜리 구슬이 그쪽으로 당겨지면서 분자가 느끼기에도 충분한 힘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문방구에서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물학을 연구를 한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생물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아마 특히 생물 쪽에 오늘 강연을 선택해서 들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종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그 생물학에서 배우는 게 센트럴 도그마 있지 않습니까? DNA부터 시작해서 RNA가 나오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나오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그 세포에 그냥 이제 세포를 큰 물주머니라고 하면은 그 물주머니 안에 떠다니는 단백질이 있는가 하면은 그 풍선의 껍질에 해당되는 세포도 껍질, 세포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막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생각하면은 풍선에 어디에 있는 단백질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껍질에, 풍선, 그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냐면은 이제까지 인류가 개발해온 약의 한 50%가 이 껍질에 있는 저 단백질들을 공략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되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거든요. 아까 방금 제가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세포를 뭐라고 하자? 풍선이라고 하고, 풍선 안에 그 공기, 이제 풍선 안에 공기 뭐 물을 채워도 되지만 하여간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 반면에 껍질에 있는 단백질들을 제가 말씀드린 막단백질이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이 세포들이 서로 통신하는 거는 다 껍질에 있는 단백질들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제 서로 간의 통신에 이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푸는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이제 저온 전자 현미경이 발달돼서 뭐 그냥 이런 막단백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빠르게. 그리고 그런 이제 공로로 이 저온 전자 현미경을 발전시킨 과학자분들이 2017년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아직 안 밝혀진 거는 무엇이냐면은 근데 세포에서 저걸 만들어서 그 자기 껍질에다 배치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형성되는지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막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중간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형성되는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제가 많이 드는 비유는 한자 부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이제 뭐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 한 가닥이 뭉쳐서 저 모양을 이루는데 저 최종적인 모양을 이루는 데는 어떤 특별한 훨씬 형성이 잘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요새도 한자 부수 배우세요. 저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서예학원이 있어가지고 가면 한자 부수인데 굉장히 복잡한 한자도 굉장히 신기하게 그 부수에 따라서 쓰면은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제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이상하게 뭐가 머릿속에서 뭐가 그런 게 처리가 잘 안 되는지 훨씬 더 그 모양을 예쁘게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한자를 쓰는 어떤 식으로 써서 저 최종적인 모양을 만드는지를 밝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집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방금 아까 보신 막단백질 중에 하나이고요. 막단백질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긴 실 하나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매듭이 지어지듯이. 그러면은 그렇다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처음과 끝이 있겠죠. 그죠? 그 처음과 끝에다가 아까 또 설명드린 두 가닥의 DNA를 연결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붙여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 막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두 가닥의 DNA가 나와 있겠죠. 한쪽 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판에다 붙이고 다른 한쪽 끝은 아까 그 3마이크로짜리 그 철가루, 그 자성 입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사서 붙여 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뭐 복잡한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예, 간단하게 자석을 처음에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에 인가되는 힘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하죠. 예, 이거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예, 저 구슬만 보이는 건데 구슬이 팽팽해지면서 어느 이상으로 힘이 되게 되면은 얘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겠죠. 이제 원래 자기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양쪽에서 세게 당기니까 어느 이상으로 하면 완전히 풀어져서 쫙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석을 점점 예, 멀리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막단백질이 다시 자기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요새 아시는 AI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힘을 너무 또 멀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단백질이 이제 모양을 갖출 때 그냥 한 번에 확 갖춰버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뭐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석을 너무 멀리 하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지도 않게 하면 되면은 어떤 상태를 연출할 수 있냐면은 이 자석하고 막단백질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단백질은 자기 모양을 다시 갖추려고 하는데 자석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너무 세게 하면은 가까이 하면은 그냥 자석이 그냥 확 당겨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풀어지는데 그런 상태 말고 적당하게 멀리하게 하면은 이제 막단백질은 자기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데 자석이 또 당기니까 다시 풀리고 그러니까 접히고 풀리는 게 반복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딱 맞춰놓고 자석 위치를 가만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단백질은 저희가 당연히 너무 작고 안 보이지만 뭐는 보이죠? 요 구슬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저 모양을 추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을 쓰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AI를 쓰려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려면은 그런 판단을 AI가 하려면 그 전에 뭘 많이 시켜야 되죠? 예,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무슨냐면 AI는 이게 한 번에 툭툭 접혀버리면은 이게 학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걔한테. 야, 지금 이 막단백질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접혀 나가는 거야. 이거를 계속 보여주면은 얘가 AI를 학습을 하고 아, 이렇게 접히는 거다라고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다. 예, 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자기 집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조금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는 어디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냐면은 요 정도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X축하고 Y축 뭐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는데 하여간 저기로 가면 갈수록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얘보다는 훨씬 그리고 저게 이제 인간 막단백질에서 그리고 쟤는 뭐를 감지하는 애냐면은 촉각을 감지하는 거예요. 촉각. 예, 여러분 촉각, 통각이 가장 이렇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제 후각 이런 거 아까 제가 막단백 껍질에 있는 애들이 통신을 담당하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당연히 모두 만드냐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감지하는 이제 감각을 만드는데 얘는 뭐 후각이라든지 미각을 만들게 되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촉각이에요, 통각. 여러분 이렇게 살짝 누르는 거하고 누가 막 이렇게 꼬집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지하는 저희 그 껍질에 있는 일종의 스프링이고 가장 이제까지 발견된 복잡한 막단백질이고 사실 작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저거를 발견하신 분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현재는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실험은 요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발표를 했고 저희가 막 여기를 이제 해서 논문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이 단백질들의 전문가하고 저희 연구실하고 협업을 해서 저기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여기까지 밝히면서 앞으로 저희가 5년, 길면은 10년 안에 여기까지를 밝히는 것을 저희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어떤 고유한 이제 이런 기법을 만들어서
중요한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연구실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틈새 시장이죠. 틈새 시장.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생겼는지를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노벨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하지만 이제까지 연구가 안 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뭐 아까 한자 부수라는 표현도 썼지만 도대체 저런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는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그걸 왜 연구해? 라고 하는데, 아까 이정호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데 뮤테이션이 있게 되면은 저게 형성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기능이 잘못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능이 너무 올라가거나 아니면 돼야 될 기능이 안 되는 식으로 돌연변이가 병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단백질의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접히지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히지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단백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돌연변이가 이 접히지 못하게 만들어서 병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원래는 어떻게 접히고 돌연변이는 어디서 막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치료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런 막단백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담당하고 후각 같은 걸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저 후각 단백질들을 많이 이제 저희 몸이 아니라 외부에 생산해서 후각 칩 같은 걸 만들면 너무 좋겠죠. 지금 뭐 와인 소믈리에 이런 분들이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이제까지도 굉장히 그 어떤 좀 주관적인 거, 막 뭐 표현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이 느껴져, 막 이런 과학자들은 참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거를 다 수치화 해버리면은 이게 참 좋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외부에서 발현이 안 됩니다. 접히질 않아요. 근데 왜 누구는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는 접히고 왜 저 후각을 담당하는 단백질들은 안 접히는지를 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전자과를 나왔습니다. 전자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보찜 장수처럼 여러 다양한 전공들을 좀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상당히 지금 저런 이제 현미경을 간단하지만 꾸미고 좀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정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저는 이제 그때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그냥 이제까지의 양력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저 강연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98년 2월 달에 전자과를 이제 학사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정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저 시대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 지금 상상하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보라는 것이 채널도 4개 있었던 것 같아요. SBS, KBS, 1, 2, MBC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정보의 양이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새로 이신두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 랩이 이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가 이제 저밖에 없었는지 제가 덜컥 갈 수 있게 됐는데, 너무 또 그게 운이 좋았던 것이 이신두 교수님께서 서강대 물리학과에 있다가 이제 저희 전자과로, 서울대 전자과로 오시면서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물리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기술 하나만 알면은, 이게 원리를 모르고 그냥 그 표면적인 기술만 알면은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그 밑에 근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물리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것이 이제 저한테 첫 번째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이 이신두 교수님 연구실의 이제 테마는 지금도 많이 쓰시는 노트북, 컴퓨터의 액정 디스플레이입니다. 핸드폰에도 많이 쓰이는. 근데 이 액정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중간까지 하다가 좀 상당히 좀 더 왠지 그게 모르겠는데 좀 근원적인 걸 좀 더 하고 싶어졌고, 생물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김만원 교수님 연구실에 좀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운이 좋았던 게 두 분이 미국에서부터 좀 아시는 관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요새 저희 학생이 이제 갑자기 와서
저 말고 다른 교수님 연구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정신 차려라 이러고 이제 혼을 내줬을 것 같은데 이신도 교수님 참 마음이 넓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 그래서 그 김만원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이제 저희 그 후배 정철현 박사하고 같이 가서 이제 낮에는 실험하고 밤에는 이제 둘이 이제 옆 근처 여관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기초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를 가게 됐는데 하택직 교수님 본격적으로 생물 물리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그런 공로로 뭐 지금 이제 존스 홉킨스에 계시고 이제 하버드로 또 옮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생물 물리의 학자신데 제가 이제 그 방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택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갔는데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집계 기술도 사실 저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막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다가 그리고는 이제 지금 현재는 생물과로 이제 와 있는데요. 이제 좀 저는 좀 좋은 게 아까 같이 이제 제가 생물학 문제에 이제 도전을 하려면은 그쪽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물학과 교수님들하고 그런 디스커션이 너무 잘 되고 이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이제 맺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교 학부생 이제 그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뭐냐면은 이제 막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를 막 풀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잘 풀면은 점수가 잘 나와서 가는 건데 사실은 이 연구라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연구는 뭐가 핵심이냐면은 이종호 교수님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하고 너무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준 문제를 더 빨리 잘 푸냐라는 것이 보다는 어떤 문제가 내가 이걸 하면은 괜찮겠는데라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에서 최고로 치는 거는 이 문제가 중요할 거다라고 잡아낸 사람을 최고로 치고 그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 그러니까 만약 스마트폰으로 노벨상을 줬으면은 몇 분이 더 받을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스티브 잡스 선생님은 받으셨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좀 이 동양의 교육이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면 얼른 이 스마트폰에 나왔네. 자, 얼른 기술자들 해서 이거 똑같이 만들어. 이런 거는 엄청 잘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내 손 안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디바이스란 게 있으면 굉장히 이건 인간 삶이 저는 안 좋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바뀌겠구나라고 감지하고 그거를 이제 밀고 나간 거잖아요. 막 이거 안 됩니다. 막 주변에 반대도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좀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종호 교수님하고 너무 했는데 저희 다음 세대는 더 저희보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믿고 그거에 있어서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문제를 잘 찾으셔야 돼요. 문제를.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정해지면은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그 다음에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로 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